그 다음에 중개 실무 쪽인데 실무 쪽은 말씀드린 것처럼 다 보지 마시고 일단 164페이지부터 시험에 잘 안 나와요. 168페이지까지는. 근데 서식을 한번 받으실 필요가 있어요. 168페이지에 12번 있나요? 13번 있죠? 12번, 13번, 168페이지. 14번에 일반과 전속 중개계약서 비교 있죠? 그건 한번 받으셔야 돼. 요약지 가져오셨죠? 그러니까 이런 내용을 배우셨다고. 일반 중개계약서나 전속 중개계약서는 법정서식, 표준서식이 있다 없다? 법정서식이 없다. 뭐만? 거래계약서만.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에서는 정정신청서 없어요. 일반 중개계약서나 전속 중개계약서는 법정서식이 다 있다고. 표준서식을 두고 있는데 사용 작성 의무가 없고 의무가 있고 보존 의무가 없고 3년 보존 의무가 있다. 그죠? 이렇게 비교는 했다고요. 지금 서식에서 이제 그 요약지 가보시면 54페이지 56페이지나 52페이지 가보세요. 51, 2는 일반 중개계약서고 55페이지, 56페이지는 전속 중개계약서죠. 요 내용을 받으시는 게 12번, 13번이에요. 56페이지 가보시면 중개계약서는 손님이 가게 와서 일을 맡기는 계약이다. 일을 맡기러 온 사람이 매도 임대인이 가게 올 수 있네. 매도 임대인이 가게 왔다면 물건 내놓고 가겠죠. 내놓고 물건을 적는 서식 이름이 뭐? 권리 이전용 서식이 있죠. 소유자 누군지 표시 권리관계 쭉 나와 있죠. 그 다음에 매수임차인이 가게 왔다. 매수임차인은 권리 취득하고자 하는 사람 아니야? 그러면 매수하고자 하는 지역이 뭐인지, 매수하고자 하는 물건이 뭐인지, 취득가의 희망 되어 있죠. 권리 이전용 56페이지요. 위에 56페이지 위에 1번에 권리 이전용. 그 말은 매도임대인이 가게 와서 내놓은 물건을 적는 서식이 있고, 권리 취득용이다. 그 말은 매수임차인이 가게 왔을 때 희망하는 조건을 적는 서식이 있다. 거기 51번, 12번, 12번, 13번이라고. 시험에 옛날에 출제 안 되었는데 시간이 없으면 안 보셔도 돼. 2차 보는 사람은 시간 좀 있으면 한번 보시고. 권리 이전용 서식에는 뭐가 있어요? 56페이지에 소유자 및 등기명의인 있죠? 물건의 표시 있죠? 권리관계 타이틀을 밑줄 하셔야 돼. 대상물의 표시, 내놓은 물건의 권리관계, 규제 및 제한 사항을 적는다. 물건 내놓은 가격이 있다 없다? 중개의 금액을 어디에 적는다고? 권리 이전용 서식에. 권리 취득용은 따로 보실 필요가 없어. 희망이니까 따로 보실 필요가 없어요. 그 매도 임대인과 전속 중개 계약 체결하는 경우 기재사항인가 아닌가는 답이 뭐? 권리 취득용이 있는 거 하긴 넣든지 하면 되지. 그러니까 소유자, 그 다음 표시, 그 다음에 권리관계, 규제 및 제한사항, 중개의 가격을 권리 이전용에 적는다. 에? 해서 한번 문제집 12번, 13번 있죠? 12번, 13번. 13번이 방금 전에 보신 거예요. (13번에) 전속 중개계약서 기재란에 서식화되어 있지 않는 것. 3번에 상태, 방향이 있던가요? 없어요. 4번 은행용자, 권리금, 제세공과금은 물건 내놓은 물건의 은행용자가 얼마인지 그건 권리 이전용이 적겠죠. 그러니까 13번 옆에다가 56페이지 참조해서 한번 보시라고. 책 버리기 전에요. 좀 이따 버릴 거요. 버려야 돼. 7, 8월달 책은 버려도 돼. 자, 그 다음에 169페이지부터 이제 시험에 간혹 나오는 질문이 뭘 알고 계시는가? 표시에 관한 사항은 뭐가 기준? 대상 기준. 권리관계는 등기부 기준. 공법상 제한사항은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 표시가 뭐예요? 소재 지분, 지목, 면적. 그 다음에 건축물 구조 용도는 등기부하고 대장이 다르면 뭐가 기준? 대장 기준. 소유자는 권리관계자. 소유자 인적사항은 대장하고 등기부가 다르면 뭐가 기준? 등기부. 용도 지역 지구 구역은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 기준. 그게 시험에 간혹 나와요. 간혹. 소재는 지번은 지목 면적이 다르다 나오면 뭐가 기준? 대장 기준. 소유자 인적사항은 뭐가 기준? 등기부 기준.
그게 2번이요. 2번 보시라고. 1번의 기본적인 사항, 표시사항은 뭐가 기준? 대장. 권리관계는 등기부. 3번 체크하시고 건폐율 상한, 용적률 상한까지 나오면 뭐 확인? 시군조례. 시군조례. 토지이용계획 확인서는 용도, 지역과 행위 제한을 확인하는 게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3번에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있죠? 용도, 지역, 지구, 구역. 줄여서 용도, 지역과 행위 제한 확인은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5번에 공법상 이용자 및 거래 규제 이렇게 나오면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3번처럼 구체적으로 건폐율 상한, 용적률 상한 주어지면 시군조례. 3번이 방금 전에 말씀드린 거야. 4번 보세요. 3번 소유자 지분. 소유자 지분은 권리관계요, 표시요? 소유자 지분은 대장과 등기부가 다르면 뭐가 기준? 등기부 기준 해야지. 대장 기준하면 안 된다고. 2번에 소재지는 표시죠? 뭐가 기준? 대장 기준. 4번에 건축물 대장상 용도 지역과 토지이용 계획 확인서 용도 지역이 다르다. 뭐가 기준? 토지이용 계획 확인서. 5번에 지목도 표시죠? 뭐가 기준? 대장 기준. 그래서 나왔던 문제가 4번 문제예요. 언제 문제예요? 작년 문제예요. 중개 대상으로 대하여 설명한 내용으로 옳은 것. 기억, 토지 소재 지목, 지형 경계. 지형은 토지 모양을 말합니다. 대장은 뭘 확인할 수 있어요? 소재, 지번, 지목, 면적 확인할 수 있죠? 토지 이동 사유 확인할 수 있나요? 없나요? 지목 변경 같은 거 소유자 확인할 수 있죠? 있는데 뭐가 기준? 소유자는 등기부 기준. 그러니까 대장 해놓고 지형 경계 넣으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지형 경계는 뭘 통해서? 지적 도. 분묘 기지권은 등기 능력이 있다? 없죠. 봉분을 설치했는지 보고 확인한다. 그죠? 등기부 확인할 수 없다. 맞죠? 지적도상 경계 밑줄 실제 경계가 일치하지 않는다. 특별한 사정이 없다. 뭐가 기준? 이렇게 설명이 있거든요. 지적들을 보니까 이제 매매 목적물인 토지가 무고동 100번지 지목이 대 이렇게 돼 있다고. 이게 지적도상 선의 경계 아니야. 여기에 도면상 경계라고. 그런데 소유자 갑이 담장을 설치했다고. 이렇게. 예? 실제 지금 도면상 경계는 지상에 지금 표시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담장을 쳤는데 실제 경계하고 도면상 경계가 다를 수 있다. 뭐가 기준? 실제 경계해버리면 이렇게 벽돌 쳐버리면 이게 다 내 땅이 아니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지적도상 경계하고 실제 경계, 현실의 경계표 담장 있죠? 다르면 뭐가 기준? 지적도면상 경계 기준.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예외로 현실의 경계, 담장을 가지고 하는 경우도 있다. 지적도 작성하려면 기준점이 있어야 되겠네. 뭐 지적 삼각점, 보조점, 도건점 배우시잖아요. 그 기준점을 제대로 설정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기술적인 착오, 청량 수행자가 기준점을 잘못 잡았다고. 그럼 그림이 처음부터 잘못 그려질 거 아니야. 이렇게. 이때는 예외로 어디 경계? 실제 경계. 특별한 사정이 있다. 기술적인 착오,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예외로 실제 경계, 현실의 경계 이야기했지만 이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어디 경계? 지적도상 경계. 네 번째 면적남이. 면적은 표시네. 뭐 기준? 대장 기준. 그렇게 시험 나왔어요. 5번은 지금까지 시험 나왔던 질문을 싹 다 모아놓은 거예요. 기출문제를. 그 5번 한번 읽어두셔야 돼. 토지 매매에 있어서 이거 이렇게 했어요. 공인중개사법 공부하실 때 개업공인에서는 확인 설명 의무가 있죠. 토지 경계를
청량하여 설명해야 한다. 개업 공인사에게 청량 의무가 없어요. 그러면 개업 공인사에게 청량 의무가 없으면 토지 매매 계약하는 매수인은 청량할 줄 압니까? 토지 매매에 있어서 특별한 약정이 없다고. 청량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한 손해는 매수인이 부담한다. 이 약정하면 지금 청량해봐야 될 거 아니야. 그런데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매수인은 매매 목적물이 지적도상 경계하고 실제 경계하고 정확히 일치하는 여부를 청량해야 할 의무가 있다? 없다. 그게 기억이야. 토지 매매에 있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수인에게 청량 또는 지적도와의 대조 등의 방법으로 매매 목적물이 지적도상 지적도상 경계와 정확히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할 주요 의무가 없어요. 없다. 이연도 옛날에 시험 나왔던 겁니다. 옛날에 7, 8월 문제를 중요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는 게 이래 옛날 한 번 나오고 안 나왔던 거 10몇 년 전에 나왔던 것은 이 문제를 만들잖아요. 선생님들이 혹시 몰라가지고 무허가 건물 대장은 시군구마다 만들어 놨습니다. 뭐 때문에 만들어 놓는가? 지역의 무허가 건물을 관리하기 위해서요. 무허가 건물 대장에 소유자 갑이라 올라가 있다고. 이 민법에도 말씀하시던 민법 판례도 있더만 무허가 건물 관리장에 갑이 무허가 건물 대장에 갑이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다고 올라가 있다고. 이 사람 소유자요? 소유권 확인을 뭘 통해서 해야 돼? 등기부 통해 해야지. 무허가 건물 대장에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다. 그래서 소유자로 추정되거나 간주되는 어떤 것도 없어요. 무허가 건물 관리 대장을 만들어둔 이유는 뭐 때문에? 지역별 무허가 건물 관리 편의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일 뿐이지 소유자를 공시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럼 나중에 우리가 중개할 때 건축물 대장 보니까 대장이 없을 수 있죠. 그거 뭐 보면 돼? 무허가 건물 관리 대장 열람 신청에 보면 된다 그 말입니다. 무허가 건물 대장에 소유자로 등재했던 사정만으로 건물에 대한 소유권, 기타 권리 취득하거나 권리자로 추정되는 효력이 없어요. 면적 환산은 제곱미터 곱하기 이 시험에 나왔던 11회 때 나왔던 문제예요. 나누기가 아니고 곱하기. 이것 때 1번 지문이었거든. 1번 지문이었다고요. 많이 맞췄겠어요? 틀렸겠어요? 이거 O 했겠어요? X 했겠어요? O하고 넘어갔다고요. 나누기는 안 보여. 0.3025 O하고 넘어간다고. 곱하기요. 토지 소유권 및 소유권 범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 현실의 경계와 관계없이 지적 공부상 경계, 지적 공부상 경계, 달리면 지적도와 면적은 뭐? 대상 A에서 확정됩니다. 니음도 토지 분필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1필지 토지를 분할하고 싶다. 그러면 토지 소유자가 누구 찾아가서? 청량 수행자 찾아가서 의뢰하죠. 수수료 냅니까 안 냅니까? 수수료 내죠. 수행자는 어디 가서? 소관청에 가서 청량 의뢰받았다라고 하고 하면 이 사람이 뭐 보여줘요? 지적공부 제공하죠. 그러면 가지고 청량하죠. 청량했다고 요만큼 쪼개했다고. 청량한 결과를 뭐라 해요? 청량 결과를 하죠. 결과를 가지고 소관청에 가죠. 소관청은 검사 청량해야 하네요. 검사청에 청량이 정확하면 뭐 발급하고? 청량 성과도 발급하죠. 성과들은 누가 발급해요? 소관청에. 이렇게 해서 이제 토지 분할한다고. 그러면 청량 성과를 누구한테 주면 소유자가 소관청에서 분할 신청할 거 아니야. 분할 신청할 때 청량 성과도 가져가야 한다. 안 가져가는 이유가 소관청이 가지고 있으니까. 토지 분할하죠. 그러면 지번이 100번지고 100의 1대죠. 그럼 쪼갠 것을 대장 정리하고 다 정리하죠. 가져가서 어디까지? 등기부까지 분할 등기해야지. 이렇게 해야 분할이 된다고. 그런데 이 분할 절차 없이 등기부만 쪼갰다고 분할 효과가 없다. 그 지문이요. 이게 지적법이에요. 그죠? 지적법 재밌어요. 공부하는 사람이 재미가 없어 그렇지 재밌다고. 지금 뭐 지적법 공부하는 거 보니까 온갖 거 다 암기하고 있다. 지금 보니까 숫자만 보면 숫자는 다 암기하셔야 돼. 청량 조건
삼각점이 뭐인지 그걸 막 찾아보고 삼각점이 뭐인지 우리가 알 필요 있어요? 삼각 보저점, 도건점이 뭐인지 우리가 알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시험에 잘 나오지도 않긴 하지만 기초청량, 세부청량 할 때 그 기준만 나누면 되지. 기준 좀 자는 게 기초청량 빼고 다 세부청량 하잖아요. 그렇게 나누면 되지. 시험에 안 나오는 거 가지고 너무 많이 판다고 지금. 예. 파고 있었잖아. 눈빛 보면 안다. 2차 하는 사람들 다 파고 있다 지금. 팔 여유가 없잖아요 지금. 안 나오기도 하고. 지적법을 10개만 맞추면 돼. 10개만. 12개, 2개는 버려도 돼. 5차가 어떻게 나온다 해가지고 공식까지 다 암기하 뭐 난리야. 필요 없다고. 됐어요. 7번에 3번 부동산 종합증명서는 어디에 있다? 공시법 책에 있어요. 아니 공시법 책에 있으니까 보시라고. 부동산 종합공부 종합증명서는 뭘 확인할 수 있는가? 등기 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나요? 없나요? 등기 기록도 확인할 수 있는데 건저당권이 있다. 채권 최고액 확인할 수 있나요? 가압류가 있다. 가압류 채권 확인할 수 있어요? 있다 없다만 확인되지 채권액을 확인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부동산 종합증명서를 통하면 건저당권에 기한 채권 최고액 확인할 수 있다. 가압류권에 기한 가압류 채권을 확인할 수 있다 하면 틀린다고 합니다. 건저당 있다 없다, 가압류가 있다 없다만 확인되지 채권액을 확인할 수가 없다. 그게 공시법에서 배우신 내용 아니에요? 그 정도 하시면 돼. 10번부터 분묘기지권. 분묘기지권은 날똥말똥한데 문제가 너무 많다. 문제가 20번까지니까 문제가 몇 문제예요? 11문제나 있다. 기지권은 어쨌든 장사법을 중심으로 해서 받으셔야 돼요. 분묘기지권에 관한 판례는 민법 지상권편에서 분묘기지권 할 때 판례 이론은 민법에서 묻고 우리 시험에는 판례 이론이 나오긴 하지만 한두 개 나오고 다 장사법 내용을 물어요. 장사법. 장사 등에 관한 법은 일단 분묘기지권에 관한 종래 판례하고 다른 것을 먼저 이해하셔야 돼. 판례는 토지 소유와 승낙 없이 설치한 경우에도 20년간 평온 공연하게 점유했다며 시효취득을 인정했다. 이때 점유는 자주 점유다. 분묘기지권은 지상권의 유사 물권이니까 타인 소유 토지를 전제로 점유하기 때문에 자주 점유가 아니요. 소유 어사로 추정되는 것도 아니요. 그러니까 20년 점유했다 그래서 소유권 취득하는 것은 아니고 분묘기지권의 시효취득을 판례에서는 인정했지만 장사법에서는 승낙 없이 설치했다 나오면 100년 지나도 권리 주장하지 못한다. 비교하셔야 되지. 그럼 장사법에서는 어떤 분묘만 보호가 된다? 승낙 얻어 설치한 것만 보호가 되죠. 권리 주장할 수 있다. 장사법 저기 판례에서는 분묘기지권의 존속 기간은 법이 장사법이 시행되기 전 2001년도 전 판례에서는 분묘기지권의 존속 기간은 언제까지 존속해요? 분묘가 존속하고 수호 봉제서 되고 있으면 기간 제한 없이 존속한다. 그죠? 그런데 장사법에서는 승낙 없이 설치한 것은 아예 권리 적용 못하니까 기간 같은 게 있을 수가 없고 승낙 얻어 설치한 분묘는 설치 기간 제한이 있다 없다? 기간 제한이 있다. 원칙은 몇 년? 30년. 연장 신청하면 1회에 하나여 30년. 제한 있나요? 없나요? 그러면 최종으로 다 연장이 되었죠. 그럼 더 추가 연장이 안 되니까 철거해야 되고 화장해야 되겠네. 끝난 날부터 얼마? 1년 이내에 철거하고 화장해라. 이런 말은 장사법이에요. 개인 묘지는 점유 면적이 얼마? 30 이하 초과하면 안 돼요. 개인 묘지는 사전 신고합니까? 사후 신고예요. 설치한 후 30일 이내 신고. 최근 시험에 매장을 한 것도 똑같아요. 매장을 한 자도 사후 신고. 개인 자연장지. 개인 자연장지. 똑같아요. 사후. 개인은 다 사후 조성을 마친 후 설치 후 30일. 이것도 최고 면적의 100 자연장지는 개인 가족이 100 미만인데 구체적으로 보니까 30 미만. 이 나중에 백선할 때 보셔야 되고 일단 면적은 요건 잘 나와요. 개인 묘지는 얼마? 30.
설치 후 30일 신고. 개인 자연장지도 조성을 마친 후 30일. 이번에 바뀐 게 뭐? 가족 묘지는 사후 신고, 사전 신고, 사전 허가. 틀리다. 여기 바뀌었다고요. 가족 자연장지 여기 바뀌었다고. 종전에는 사후 신고였는데 이게 사전 신고로 바뀌었다고. 가족인데 묘지는 사전 허가, 가족 자연장지는 사전 신고. 종중 묘지 허가, 법인 묘지 허가. 종중 자연장지 똑같아. 예? 법인은 다 뭐? 개인은 다 사후 신고, 법인은 사전 허가. 이걸 구분하시라고 해. 가족 묘지, 종중 문중 묘지 안에 일기 면적 얼마? 10, 합장 15. 합쳐가지고 가족 묘지는 전체 얼마? 가족 묘지 전체 100 이하, 종중 문중 1000 이하, 법인 묘지 10만 이상. 요 여러 기를 두는 가족 종중 문중 법인 묘지 안에 일기 10, 합장 15, 합쳐가지고 100 이하, 1000 이하, 10만. 아시겠죠? 그런 것들 시험 나와요. 문제 풀면서 이렇게 봅시다. 10번에 분묘 기지고 밑줄 하시고 168페이지 적으시고. 10번에 2번 타인 소유, 타인 토지에 승낙 없이 밑줄. 승낙 없이 20년간 평온 공연하기에 기지를 점유했다. 취득 시효가 완성된 경우 분묘 기지권 취득한다. 판례죠. 판례. 장사법에 따르면 승낙 없이 설치한 경우 권리 지정 못해요. 그러니까 보통 분묘 기지권에 관한 문제 날 때는 뒤에 괄호에 뭐가 나오는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르면 이렇게 나온다고. 왜냐하면 법하고 판례하고 다르잖아요. 지금 지금 최근 판례가 대법원 판례가 나온 거 이거예요. 장사법 시행 후에는 시효 취득을 인정하지 않는다. 권리 지정 못한다고. 장사법 시행 전에 판례가 인정되었잖아요. 이때는 시효 취득을 인정했어요. 판례에서 인정. 그 내용이 지금 그 내용이라고. 그 다음에 3번 기지권의 존속기간은 당사자 약정이 있더라도 수호 봉제사는 한 계속된다. 설명할 때 이렇게 했거든요. 토지 소유자 갑 소유 토지 위에 분묘 설치해서 부모님 묘를 모시고 싶다. 토지 소유자 찾아가야지. 승낙 받으면 권리 취득하죠. 승낙 없이 설치해도 20년 지나면 권리 주죠. 토지 소유자 찾아가서 부모님 묘 좀 모시겠다. 그러시게 약정했죠. 승낙 받았다고. 그런데 야가 토지 소유자가 얼마 줄 건가 이런 말도 없고 몇 년 모실 건가 약정이 없다고. 존속기간 약정이 없으면 계속 존속하죠. 약정을 몇 년 모실 건가? 5년만 모시고 딴 데로 이장이 가겠다. 약정했죠. 몇 년? 5년간만. 치료지급도 남의 땅을 쓰는 게 기지권 아니야? 치료지급 약정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 있죠. 부모님 몇 점 모시겠다. 슬프겠네. 그냥 쓰라. 하든지 아무 말이 없어. 얼마 줄 건가? 아무 말이 없어. 약정이 없어. 그럼 뭐? 그냥 모셔도 되죠. 왜냐하면 지상권 설정 계약할 때 치료지급 약정이 꼭 있어야 한다. 치료지급 약정은 지상권 성립의 요소가 아니죠. 임대차 계약할 때는 차임지급 약정이 있어야 성립된 유상계약이지만, 그죠? 그래서 치료지급에 대해서 약정이 없다 나오면 무상치료, 치료지급할 필요가 없다. 지금 약정이 있다 하면 약정한 기간만큼 소송하는 거예요. 부부 중 일방이 먼저 사망하여 먼저 이미 분묘가 설치되고 기지권이 위치는 범위 내에서 그 후에 사망한 다른 일방의 합장을 위하여 쌍번 형태, 단번 형태 분묘를 다시 설치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는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제가 죽었다 이렇게 해서 제가 죽어서 묻혔죠. 승낙 받아야 안 받아요? 갑 소유 토지의 자식 병이
저를 묻으려고 토지사 찾아갔잖아요. 승낙 받았죠? 묻었잖아요. 그럼 기지권은 타인 소유 토지 위에 승낙받아 시효 취득한 물건을 이미 설치한 기존에 이미 설치한 분묘만 소유할 목적인 권리가 기지권이요. 이미 설치한 요거만 소유할 목적이라고. 다른 분묘 두면 안 된다고. 두고 싶으면 승낙받아 다시 설치해야 돼요. 그럼 제가 개인 묘지 아니야? 개인 묘지 설치했다면 사후 신고해야 하네요. 그래서 와이프는 뒤에 주고 옆에 못 들 거 아니야? 승낙 받았죠? 신고해야 하네요. 해야 합니다. 각각 승낙, 각각 신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부 관계에 대해서 마음대로 옆에 두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남의 땅을 부당하게 침해하니까 처음에 둘 때도 승낙받아 설치하고 신고하고 사후에 나중에 설치한 것도 승낙받아 설치한 다음에 30일 신고해요. 치료지급 약정이 없다. 시효취득은 치료지급 약정 없죠? 치료지급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11번에 5번은 장례묘소, 가묘, 예장은 분묘다. 그러니까 분묘 기지권은 봉분이 있고 매장된 유골이 있을 때 조상을 모시겠다는 권리이기 때문에 앞으로 돌아가시면 두겠다라고 이렇게 봉분만 만들어 놓으면 이건 매장된 유골이 없잖아요. 분묘 아닙니다. 12번에 분묘 기지권 틀린 것 기억 타인 토지 타인 동그라미 분묘 설치 소유하는 자는 점유 성질상 소유소로 추정된다. 타인 소유 토지를 전제로 해서 점유하는 것이기 때문에 20년간 지나면 분묘 기지권의 시효 취득을 인정하지만 소유권 주는 것은 아니다. 타주 점유입니다. 타인 동그라미 승낙 없이 미출 권리 주장해요. 즉시 취득한다면 안 돼요. 판례에 따르면 20년간 점유했다 나면 취득하지만 즉시 취득한다 틀렸어. 자신 소유 토지에 분묘 설치한 후 당의 토지를 매도하면서 매수인과 분묘 이장 등의 특약을 하지 않았다. 기지권 줘야 안 줘야? 갑이 사기 소유 토지 위에 부모님 묘를 모시고 소유하고 있다고. 을에게 토지를 판다고. 그러면 을이 잔금지하고 등기 넘기 받으면 토지를 가져올 거 아니야. 지상에 매매목적물 지상에 있는 매도인 소유 분묘가 남아있죠. 에? 언제까지 이장할래? 아무 말이 없다고. 그럼 기지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실무에서 임야상에 분묘가 보통 있다 없다? 있으면 매수인이 임야를 전체를 자기가 쓰고 싶으면 현장 나가볼 거 아니야. 나가보면 분묘가 덕지도 있죠. 근데 꼭 이전 특약하는 거 몇 년 몇 월 며칠까지 매매 목적을 딱 특정하고 3 몇 번 이상 분묘는 몇 년 몇 월 며칠까지 이전하기로 한다. 이전하지 않으면 매매 계약은 조건 없이 해지하기로 한다. 응? 특약도 뭐 임야 매매 계약할 때 특약 이거만 넣으면 돼요. 다른 거 필요 없다. 경매 가면 아직 경매 공부하시면 임야가 경매 많이 나온다. 상속받은 임야가. 응? 낙찰 받을 거 아니야. 분묘가 있어. 누구 분묘인지 모를 수 있다 없다. 그러면 낙찰 받은 토지 저기 임야상에 분묘가 있을 수 있죠. 기지권 취득해서 넘어오는 경우가 많겠죠. 그럼 내가 그거 써야 될 거 아니야. 분묘 없애고. 그럼 어떻게 한다? 염소를 풀어. 염소. 염소를 풀면 분묘를 다 파입어 봅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가이드 방법 경매책에 그런 게 많아요. 그러면 조상 시끄럽다고 자기들이 이전하거나 있어요. 낙찰 받은 사람은 협의가 들어와 이장 비용 좀 달라고 협의를 해.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염소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전 특약 없으면 기지권 주는 거예요. 어째요? 아니 어째 사람 그를 유골이라 하냐? 뼈라고 이야기해. 생선뼈예요 지금. 그 뼈만 남아 있다가 유골만 남아 있다가 뭐
조상이 시끄러. 성묘를 하고 보니까 온 천지 봉분이 다 파대집에 있다고. 다시 이렇게 올리도 관계없지. 또 가니까 또 파대집에 있다라고. 왜냐면 내 임야상에 내가 염소 피우는 거는 내 마음이잖아요. 그러니까 분쟁이 있으니까 이제 그 사람들이 이장비용을 좀 달라고 하든지 해서 이장에 나간다 그 말입니다. 뼈가 뭐예요? 뼈가. 아직 요건 덜 배웠구나. 밖에 나가 뼈 해봐요. 안 된다고. 13번 2번. 거의 12번에 네 번째 안 했네, 그죠? 분묘 기지권에 효력이 미치는 범위. 기지권에 효력이 미치는 범위. 그거하고 구분하실 줄 아셔야 돼. 시간 이렇게 걸리면 안 되는데. 자, 보세요. 봉분이 설치되었다. 매장된 유골이 있다. 봉분이 터잡고 있는 요 땅 이름이 기지란, 터 기자서 기지라 합니다. 그럼 분묘 기지권이 권리가 미치는, 효력이 미치는 범위는 지지 자체만 미친다? 기지 더하기 수호 봉지사에 포함한 공지가 미치죠. 공지의 구체적인 범위는 정했다? 구체적인 범위는 정한 바가 없다. 소송이 들어오면 토지 사용 범위에 대해서 토지 소유자하고 기지권자하고 소송이 들어오면 법원에서 개별적으로 판단해 주겠다는 말이에요. 공지가 미치기는 미친다. 사성이 조성되어 있으면 사성 부분까지는 반드시 미친다. 사성이 조성되어 있다 그래서 반드시 사성 부분까지 미친다 해버리면 누가 미쳐요? 벽돌까지 이렇게 사성 쌓아버리면 이게 다 내 거 아니다 그 말입니다. 사성이 조성되어 있다 그래서 반드시 미치는 것은 아니다. 그 말은 토지 사용 범위에 대해서 법원에서 나가보니까 요만큼 쓰고 있으면 간섭법상 인정된다고 할 수 있고 이렇게 쓰고 있으면 부당하게 소유권 침해하니까 인정되지 않는다 그러고 개별적으로 판단해 주겠다고. 기지권이 권리가 미치는 범위는 공지가 미치는 거예요. 그럼 개인묘지 점유면적 얼마? 장사법에서 정하고 있는 점유면적 개인묘지 30은 공지 포함한 면적이다, 기지 면적이다. 법에서 정한 면적은 기지 면적만 가리켜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하면 법에서 한 것은 기지 면적만 가리키고 권리가 미치는 것은 공지가 포함되죠. 그러면 분묘 기지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는 장사 등에 관한 법에 정하고 있는 점유 면적 범위만 미치는 것이 아니고 공지까지 포함이 되고 법에 정한 면적은 어디만 기지만 하지 공지 포함한 면적이 아니다. 권리가 미치는 범위는 공지, 법에 정한 면적은 기지만 구분하셔야 돼. (13번은) 판례를 모아놓은 것인데 13번 정도까지 하면 민법에서 판례는 따로 공부할 필요가 없어요. 사설묘지 또는 분묘와 관련된 토지에 관하여 의뢰인에게 설명한 내용으로 틀린 것.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함. 분묘가 멸실되었다. 기지권은 등기 능력이 없는데 봉분이 공시기능하죠. 멸실되었다고. 염소가 다 까레비 있던지. 까레비 있다 알죠? 까레비인다. 까디비였다고. 파헤쳐가지고 봉분이 없어졌다고. 근데 기지권이 없어지겠나요? 일시적인 멸실이고 원상복구가 6월 존재하죠. 일시적인 멸실이고 원상복구 가능하다면 권리는 존속합니다. 설명을 이렇게 들었다고. 제가 할아버지 산소가 산이 2개 넘어 여기 계신다고. 네. 저희 할아버지 산소가. 그래 여기 길이 지금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차단하라고. 요 길이 이제 앞에서 제가 낫으로 이렇게 치고 따라오면서 아버지가 그 길에다가 나무 있잖아요. 흰 띠를 다 둘러놨어요. 찾아간다고. 가니까 봉분이 없잖아요. 그러면 봉분 중심이에요. 나무가 안 그래 있어 보통. 여기 띠를 많이 내려놔요. 그 멸실되면 여기 복구하라고. 복구되었다고. 기지권 존속하는 거예요. 그 말이에요 지금. 지금 1번 됐어요. 2번 매수인. 이건 잘 틀립니다. 매수인이 착오로 인접 토지 일부를 그의 토지에 속하는 것을 믿고 점유. 그 점유 방법이 인접 토지 일부 자기 거이죠. 자기가 매수한 것을 믿고 점유했다고. 인접 토지 일부에 뭘 두었다고?
분묘 설치 관리한다. 자주 점유이다. 타주다. 알았어요. 갑이 자기 소유, 갑 소유 토지 위에 갑 소유 토지 위에 분묘 설치했다고 성능 없다고? 어? 20년 지났다고? 이거 자주 점유예요? 타주니까 소유권 취득하지 못해요. 이거 지금은 토지 매매 계약을 하는 매도인 갑하고 매수인을 매매 계약했죠. 매매 목적물 경계는 여기까지야 원칙. 그런데 매수인이 착오인데 인조토지 일부 여기까지 자기가 매입한 토지를 믿고 점유했다고. 여기에 분묘 두었다고. 자주 점유 아니야. 자주 점유. 소유권 취득하는 거예요. 분묘에 속으시면 안 돼. 매수인, 매매에서 매수인이 착오지만 자기가 매입한 것을 믿고 점유했다. 인조토지에 뭘 설치해도 분묘를 설치해도 전체를 뭘 한다? 자주 점유로 소유권 취득합니다. 장사 등에 관한 법 시행 후 밑줄 성락 얻어 보호되죠. 설치기한 제한 받는다. (30년) 1회나 30년 제한 받아요. 분묘 기지권 시효 취득했다. 사망자 연고자는 종손 동그라미 분묘를 관리할 수 있는 때 밑줄. 누가 관리할 수 있다? 종손이. 토지 소유자에 대하여 사망자의 연고자는 밑줄 하시고, 첫째 사망자의 연고자는 종손이 관리할 수 있는 때 거기 답이요. 토지 소유자에 대하여 권리 주장할 수? 주어가 누구는? 사망자 연고자는 토지 소유자에게 권리 주장할 수 없다. 종손이 관리할 수 있으면 기지권은 종손에게만 전속돼요. 권리는 누가만 가진다고? 그러니까 종손이 관리할 수 있다면 종손에게만 권리가 전속. 그런데 앞에 종중이니까 여러 분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각 사망자 연고자가 있나요, 없나요? 각 사망자 연고자는 종손이 관리할 수 있다면 종손만 토지 소유자에게 권리 주장할 수 있지. 사망자 연고자는 종손이 주장하는 것 외에 지도 땅 주인 찾아가서 내 권리 있다 주장하지 못한다고. 그러면 각 사망자 연고자는 할아버지 산소, 아버지 산소 가가지고 벌초해야 될 거 아니야? 그건 누가 가지는? 종손이 가지는 권리에 터잡아 사용할 수는 있지만 권리 주장을 못한다고. 누구는? 사망자의 연고자는 권리 주장할 수 없다. 다만 사용할 수는 있다. 누가 권리는 있으니까? 종손이 권리는 있으니까. 안 나와야 되겠다. 표정 보니까. (5번은) 분묘 기지권은 이건 지상권 할 때 지상권 소멸될 때 권리자가 권리 포기여사 있으면 소멸된다. 권리 포기여사. 점유까지 포기되는 것은 소멸되는 게 아니다. 그게 5번이야. 포기여사만 있으면 소멸되는 것이지 점유까지 포기되는 것은 아니다. 포기하겠습니다 하면 지금 토지 소유지가 알아서 뭐 공부를 들어내든지 하겠죠. 그 정도 봅시다. 시험에 나왔던 게 14번에 1번은 시험에 잘 나와요. 개인묘지 면적 얼마? 30. 매장 밑줄 똑같이 매장을 한 자는 30일 내에 신고합니다. 가정묘지 종중문중 법인묘지는 모아서 사전 허가 설치 관리하고자 하는 때 사전에 허가 받습니다. 30년이다. 지금 문제가 장사법이요. 30년 1회 하나여 30년 연장이죠. 공설 가족 종중문중 법인 묘지 안에 1기 얼마? 10 합장 15. 5번 다른 사람 소유 토지 묘지에 성락 없이 권리 주장한다 못한다? 성락 없이 남이 권리 주장할 수 없다. 15번에 1번 가족 묘지 안 1기 얼마? 위에 4번 있잖아요. 4번. 또 낱개로 쪼개면 또 나설다. 가족 묘지 1기 얼마? 10 합장. 종중 묘지 1기 얼마?
10 합장 15 법인 묘지 1기 얼마 10 합장 15 똑같단 말이죠. 합장 20 하면 안 돼요. 최종으로 다 연장이 되어도 60명 다 모셨다고 만료된 후 얼마 1년 이내에 철거하고 화장합니다. 가족 문중 바뀐 거 아니야. 가족 자연장지 문중 자연장지는 뭐 조성하려는 자 허가가 아니고 뭐 신고. 4번도 시험 나왔던 겁니다. 단순히 그 다음 2절 토지 소유자 승낙만을 받아. 토지 소유자 승낙 받으면 권리 취득해야 못해요. 하니까 승낙만을 받아. 그 만자 때문에 또 아니다 하면 안 돼. 승낙을 받아 분묘 설치한 자는 사용 대차에 대한 차조 권리 취득합니까? 관습에 의한 물건인 분묘 기지권을 취득하는 거예요. 5번도 승낙 없이 밑줄 자연장한 자 권리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러니까 14번에 5번 지분 승낙 없이 15번에 5번 지분 승낙 없이 나옵니다. 권리 주장하지 못해요. 16번은 풀어보시고 됐네요. 됐고 18번에 시험에 잘 나오진 않지만 2번 지문 있죠. 2번 18번에 2번 개인묘지 가정묘지는 도로 철도 하천 예정지역 사람이 있다 가까워 된다 얼마 200m. 그 원칙은 개인 가족 종중 문중 법인 할 것 없이 300m 500m 통일이었는데 최근에 바뀌었다고. 개인하고 가족 묶으시고 묘지는 도로 철도 하천 예정지역 사람이 없죠 200m 사람이 많다 300 바뀐 거예요. 그 다음 종중하고 법인은 사람이 없다 300 사람이 많다 500 200 300 바뀐 것은 뭐하고 뭐만 개인하고 가족만. 묘지는 20% 인가가 밀접한 지역 사람이 많다 500인데 괄호처럼 둘째 줄 개인 가족은 얼마 300 2번 3번을 읽어두세요. 종중 문중 묘지는 면적이 얼마 1000 이하입니다. 1000 됐죠? (19번에) 3번은 다시 읽어두시고 개인 동은 개인은 다 뭐 조성을 마친 후 30일 내에 신고하는 거예요. 5번 지문 토지 소유자는 소유자 밑줄 승낙 없이 토지 소유자 승낙 없이 해당 토지에 설치된 분묘에 대하여 개장 밑줄 토지 소유자 내 승낙 없이 설치한 분묘는 개장할 수 있어 없어요? 아니 단순하게 승낙 없이 설치한 분묘가 있다. 갑 소유 토지 을이 승낙받지 않고 설치했다고 토지 소유자는 야 분묘를 개장할 수 있다 없다? 개장할 수는 있지. 하려보니 내조상은 아니지. 절차적으로 시장 군수구 진정 허가 받아서 개장하겠다는 뜻을 알려라고. 몇 월 이상 기간 정해서 3월 이상 기간 정해서. 개장하려는 경우 미리 3개월 이상 기간 정하여 개장할 수 있습니다. 그 뜻을 개장하겠다는 뜻을 알려라. 그러면 승낙 없이 설치한 분묘 소유자가 통지받고 왔겠네. 권리 주장해요 못해요? 권리 주장 못한다고. 이 장에 나가라 그 말이에요. 작년 문제가 장사법 20번 개인묘지 얼마? 30 매장 후 며칠? 30 신고합니다. 가정묘지란 민법상 친족관계 있는 자 같은 구역 밑줄에 두시고 4번도 처음 나온 거예요. 시장 등은 묘지의 설치 관리 목적을 하는 밑줄 민법에 따라 설립된 뭐 재단 밑줄 법인에 한하여 허가할 수 있습니다. 설치기간 최장 몇 년? 최장 설치기간 최장 30년도고 1회 연장받아서 30년 해서 60년 끝났죠? 끝난 날부터 얼마? 1년 됐죠? 나머지 부분은 됐어요. 25번은 유동적 무효인데 25번 유동적 무효 적어놓지 그건 쪽집게 100% 합시다. 이거 다 할 수가 없고 26번부터 농지법이요. 농지법은 조금 정리를 하셔야 돼. 농지법 보고 확인 설명서는 했죠?
그 다음에 189페이지부터는 시험에 안 나오고 체크했어요. 189페이지부터 194페이지까지는 개론 시험에 나와요. 임대료 계산하는 거, 지분 투자 수익률, 현재 가치, 미래 가치, 셀링 포인트, 아이다 원리 배우죠. 우리 시험에 안 나온 지 10수년 됐어요. 쉬었다 합시다.